동지의 요구 따라 주체명령을 끝까지 완성하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러면 개개방 하겠냐?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비핵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현 정부가 이걸 모르냐? 모르지 않죠. 예,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걸 북한하고 뭔가 꾸미자고 하는 이 사람들 자체가 과연 머릿속에 뭘 꿈꾸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딜레마가 김정은이 태어난 건데요. 과연 김일성이 아버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이 엄마가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올해 달력이 나온 거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 생일도 없습니다. 아직도 1월 8일 생일을 공개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밝히는 순간에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고향은 어디지? 고향을 밝히려니까 고향은 원산초대소 밝히면 또 다시 거기에 원산초대소에는 김정일이 첩이 살았던 곳 뭐 이렇게 다 시작되면 그게 말이 유포될까봐 지금도 저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딜레마가 이 백두혈통과 생모에 관련된 고향에 대한 딜레마가 제일 큽니다. 이게 유포될까봐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죽은 김정남까지도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과 어릴 때 찍은 사진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김일성과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늦었죠. 만약 김정일이가 나오기 전에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조작 이미 해놨으면 되는 건데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려니까 이제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줄 고향도 없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한테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는 또 중요한 게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설날 되면 자기 친구한테 이제 뭐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친구의 아버지, 대학 때 공부하던 친구의 아버지가 지금 그 북한의 국토환경성 상을 하는 김경준이라는 친구가 대학 때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6개월하고 장관을 해요. 근데 걔는 할아버지도 항일 초대해가지고 김일성과 러시아 군대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성택이 밑에서 행정부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시학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김시학이한테는 항상 이제 김정일이가 연하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김정남한테는 그런 친구마저도 없는 게 또 큰 딜레마입니다. 가까이 자기가 진짜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아직은 별로 없죠. 북유니비 사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평양 보면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북한에 사는 전문가들은 거의 다 평양밖에 볼 수가 없고요. 가는 순간부터는 북한이 정해준 것만 보다 보니까 한마디로 극장 갔다 와가지고 극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 사람들 제가 평양 살 때도 평양 시민증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내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일반 국민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 한국 왔을 때도 서울 거기는 좀 다를까 했는데 제가 중동주가 해가지고 지방에 가는 사람하고 너 도사 보니까 딱 가더라고요. 같이 알아보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은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모든 나라나 다 수도 시민 따로 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렇게 평양과 지방 천국과 지역 같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땅이고 우리가 가보는 평양은 우리가 보는 진짜 북한이 아니고 정말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극장의 그 북한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밑에 북한 주민들의 삶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설명하면 평양은 야경이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지방 도시입니다. 잠깐만입니다. 이 밤에 학교 건물, 해산농림대학 이 건물인데 여기 대학 건물 밖에 이게 초상화가 있고요. 큰 건물 밖에는 이 초상화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밤만 되면 일반직은 전기 못 주는데 밖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에 나가는 빛을 뿌려서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좋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다른 색감에도 여기는 그래도 밖에서 조명해가지고 잘 때도 그 불빛으로 이제 큰 이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이에요. 여기 사는 친구들이 야 그래도 그 불 때문에 우리 밤에는 야 촛불 전래간다 이런 말 해요. 촛불보다 더 밝거든요. 저기 바산에 들어오는 게. 그리고 저기 해전될까봐 고위원들이 건축자고 항상 초상화 이 주변에는 무장한 인원들이 항상 이제 그 초상화를 지킵니다. 죽은 사람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금 지키는 호위사령과 이런 것처럼 김정일을 지키는 호위 경호부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대통령의 경호부 인원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명까지 아니다고 보는데 근데 김정을 지키는 호위사령 부인이 지금 8만 명이에요. 8만 명. 8만 명 끔찍하잖아요. 5만 명에서 풀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부대가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일이 가야 되는 전국에 있는 초대선이 다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지금 요즘 이런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강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노동당과 장마당이 지금 이게 지금 당기게 합니다 지금 이제. 근데 김정은도 이게 큰 딜레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장마당은 막 짜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이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속에서 여전히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흔들어가지고라도 지금 지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큰 지금 보검이 한마디로 핵무기를 지금 제재를 지키는 보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보검을 지금 꼭 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핵연합 그게 지금 노화시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한테 일부 특히 대통령마저도 추파를 던지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마당은 매일 열리는 겁니까? 매일 열립니다. 옛날에는 1일 장마당 해가지고 1일날, 11일날, 21일날 이렇게 열었어요. 우리처럼 5일장. 옛날에는 5일장으로 있었고 1일장 있다가 5일장 했다가 그 다음에 매일 열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제 매일장이 됐습니다. 매일장이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는 열어줬죠. 왜냐면 이거 열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 다음에 참 어려울 때는 그 다음에 물불을 가지 않죠.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그때도 막 통제 많이 할 때니까 결국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탈북을 많이 했죠. 탈북하면서 탈북자를 통해서 요즘에 3만 명 중에 거의 60%가 북한하고는 연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할 때마다 남한 정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점차 이 장마당 자체가 인터넷이 없지만 이게 인터넷 같아요. 전파 속도가 빠르죠. 모든 소문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약간 단축을 하면서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시간 그래도 1시간은 간대요. 한 5분씩까지 10분씩까지 한 5분 정도 쉬고 할까요? 10분? 네, 좋습니다. 네, 한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만주나 러시아 못 간 사람은 다 저기 숨어가지고 공장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값싼 혁명위원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훗날에 값산파 이름 달았던 건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죽였죠. 박금철이 마지막에 죽은 두목인데 그 당시에 부상을 했습니다. 박수된 용호소에 있던 출신들이고요. 김정일이가 수청한 김일성의 동생, 김용 비슷하게 생겼죠. 김성하고 막내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희의 부처고 수청공이죠. 김정은 수청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삼대문 소조는 북한이 암행무사입니다. 저도 3년 나갔다 왔는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어려도 북한을 다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3대문 소조가 어린 애들을 내보내가지고 얘들이 현장에서 나이 먹은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의 비행을 알아가지고 이 3대문 소조는 선 자체가 직보선이 있다고 직보선. 그러니까 당은 통하지 않고 소조선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김정은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래 현장에서 당의 정책에 위반되는 일이 있고 나오면 그날로 이제 간부가 못 튀어나가기 때문에 나이 많은 간부들도 젊은 소조들, 대학 금방 졸업하고 온 애들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젊은 김정은이는 더 어린 젊은 애들 통해서 이렇게 지금 북한 사회를 통치하는 이런 현대식 암행의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청은 이게 김정은 수청이 진출이 되어 있고 이게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제 만약 질문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설명할 건데요. 제가 생화무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다른 조회 가면 1시간씩 강의를 제가 합니다. 생화무기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북한의 생물학도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북한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의식적인 그런 이제 세대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성 독재를 합니다. 근데 그 말고도 물리적인 독재를 또 하고 있어요. 물리적 독재가 바로 공포정치, 공개트름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 거의 어릴 때보다 보면 한 20건 정도를 이제 제가 이런 처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처형한다 날이면 실제 이제 직장에 가면 그날의 비서가 처형한다 오늘은 오전에 일하지 말고 갔다 와서 오후 일할 거니까 다 100% 올라가시오 해서 다 이제 올라갑니다. 어떤 나이는 책임자가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공신한다면 좀 뭐랄까요, 좀 호기심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날에 자주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봤던 게 88년도, 제가 9년도 왔잖아요. 2008년도 11월달 딱 4개월 전에 제가 간 건데 공개체는 북한 방식이 항상 지금은 뭐 한 명씩 넣고 최근에 120발까지 쐈던 180발을 쐈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때는 보통 보면 9방을 쏩니다. 9방 쏘는데 이렇게 묶고 세워놓고 이렇게 막 이런 묶습니다. 묶어놓고 이 사람 세 부분 묶죠. 지금 목을 묶고 가슴 묶고 이 다리를 묶습니다. 그걸 쏘는데요. 한 사람한테
머리 맞을 때도 세 방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수가 세 명이 나가는데 사수 한 명이 뭐 단발로 쏴 하면 한 명이 단발로 한 방씩 쏴도 한 명한테는 세 방이 들어가는데 그 세 방이 모두 머리를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없어져요 이게. 제가 제일 마지막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봤을 때도 11월 달이면 눈이 와도 눈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 저 북쪽에는 눈이 와 있는 상태인데 사람 집어넣고 죽이는데 그 전에 같은 먼 데서 봤을 때는 육각이 없다가 그때 진짜 마지막 올 때는 제가 진짜 가까이서 봤는데 이게 저도 좀 이렇게 앞에서 서기 그래가지고 뒤를 가려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뒤도 못 가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한 20m 앞에서. 근데 맞는 거 보니까 이 머리가 까지잖아요. 그러면 피가 솟구치면서 동시에 이제 다 튀어나가는데 이렇게 그러면 눈판에 피하고 이제 하면서 머리 없는 상태로 이 끈까지 풀어지면서 목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슴 쏘면 가슴까지 맞으면서 몸이 이렇게 다리만 묶었으니까 이게 거의 겨자져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쏘는데 그때 3명을 사용하는데 다 그렇게 쓰러졌는데 한 명만은 지금 마지막에 무릎을 제대로 끊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준비해온 칼 가지고 그 진행한 중에 하나 이제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경찰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보안은 나와서 그 칼 가지고 그 끈을 끊는데 뚝뚝 피 떨어지는데 끊으니까 이게 지금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가에다가 피 막 옮대고 막 그런 장면 봤는데 참 처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토해 마무리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하여금 내가 그 체제를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의 공개 처형인데요. 참 이런 공개 처형 장면을 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지금 입수 못하냐 이겁니다.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핸드폰 다 압수합니다. 압수하고 핸드폰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압수해서 큰 함에다가 번호 딱 붙여놓고 번호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번호 제시하면 핸드폰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제 카메라 다른 걸 가지고 찍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항상 있기 때문에 전혀 사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 그런 이런 북한의 인권 실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오시다가 2010년도에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갔는데 72세 나이에 6개월 동안 보육부 감옥에 있다가 끝내 돌아가셨는데요. 감옥에 있으면 그다음에 그 돌아간 사람은 시신을 안 줍니다 가족에다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우울증도 왔었고 그리고 우리 이해란 원장님 그때 이제 막 단식 수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중국 사람이랑 와서도 막 이제 같이 막 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드냐면 중국이 우리한테 정말 천연숙적이다 해가지고 중국 대사가 막 불태워버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담당 형사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통제인지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인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많이 나가가지고 북한 인권 실태를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예, 북한의 권력구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 제 상위에 있고 그리고 정부라든가 내각 모든 것이 당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상권 분립이 전혀 이제 북한은 없는 나라고요. 여기에 또 보안사령부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기구가 있습니다. 이 보안사령부가 검을 한번 할 때면 한 번에 몇백 명씩 죽입니다. 99년도 이제 공개처형할 때도 양강도 한계도에서만도 한 달 동안에 검열해가지고 200여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모를 많은 인원들은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자꾸 떠드니까 감옥 안에서 참수형은 북한 안에서 이제 망치를 머리를 까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도입면에 있던 도안국 수사하던 이송훈이라고 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끝내 그 안에서 머리를 까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공포를 떨게 만드는 공포 정치입니다. 우리 독재죠 이렇게. 사진정치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라가더라고요. 네, 아주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거 몰랐었는데 요즘 너무 북한의 자연정치를 흡수해가지고 제가 막 죽여봤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외국 가리기 전입니다. 예, 금방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비양 비행장에서 바로 원천까지 갈 수 있는 42km를 순천공항에 나갈 때 이렇게 환영받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또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때는 완전 가시성을 해가지고 북한에 신문 막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외국이 좀 나도 다녀봤으면 꿈을 꿨는데 우리 문재인 대변인이 참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김정은이가 이 꿈을 지금 요즘에 회복했죠. 지금 외국에 다니는 꿈을 비행기 제대로 못하더라도 여자 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신 성분에 대한 거는 뭐 사회 성분 이거는 좀 이제 시간 지나서 얘기할 건데 좀 뒤 시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바로 북한은 이런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력서라고 하죠. 이력서라고 그러고 이력서 이게 북한 샘플입니다. 이게 제가 고대로 지어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건데
반드시 북한은 출신성분, 사회성분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 그 한국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 성분이 여기 딱 밝혀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북한의 계급사의 성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성분은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했던 직업, 노동자냐, 군인이냐, 사모님이냐 이걸 밝히는 거고요. 이 사회성분은 내가 입당할 때 혹은 지금 현 상태를 보여주는 성분이 됩니다. 이게 혈액형도 있죠. 혈액형. 북한은 항상 혈액형을 밝히는 이유가 유사시 전쟁, 제6.25 전쟁을 가상해가지고 전쟁 시기에 대처해서 지금 항상 이게 밝혀놓습니다. 성분제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시간에 좀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이야기가 해야 될 거고요. 여행 증명서가 이제 북한 주민들 예전에 뭐 어디 가려면 여행 증명서 없이 못 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김정은 방침이 뭐이고 10대 원칙이 뭐이고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을 통제하는 기본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일성이가 바로 이제 처음에 유상책이 만들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호입니다. 이게 바로 유상책입니다.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보게 되면 조선민주공화국은 조선노동당 용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 헌법에 우리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당 독재라는 걸 보여주는 1장 11조입니다. 이것만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가 북한은 바로 이래서 왕조 국가를 형성하는 틀을 법적으로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안에도 보게 되면 뭐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민민주 독재를 강화하여 이렇게 지금 독재라는 걸 상당히 스무스 밝힙니다. 요 사실 요 앞에 이민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왕족 독재를 강화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바꿔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 그 책에 보니까 7, 8조가 지금 같은 내용이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 제가 잘못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정말 상세히 이제 이 PPT 자료가 아마 다 이제 공유하게 되면 다 자세히 볼 건데 한 조 한 조 내용을 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이걸 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생활총화 때 우리가 10개명 있잖아요. 딱 그 시스템을 우리 교회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김일성을 한인처럼 만들어 놓은 김일성 교회에서의 교리가 어떻게 하는 생활총화 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자기가 자기에 대한 반성 이런 걸 하잖아요. 이에 대한 속죄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먼저 나와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은 누구를 찍으면서 고생만 해야 돼요. 누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또 비판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비판 문화죠. 북한. 우리 대한민국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비판 문화보다도 칭찬 문화더라고요. 서로 나도 난 뭐 잘한다고 하는. 근데 북한은 살아오면서 비판 문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권육적이고 이런 게 좀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20대 원칙 내용들 보게 되면 여기 7조 8조에서 그 책이 아마 좀 메모할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는 공산주의적 풍모와 이걸 따라 배운다는 거고요. 정책 설명 기준이 간직하며 좀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김일성 사상을 온사에 인색하고 그걸 위해서 몸바쳐 주장해야 된다. 이 내용들 보게 되면 북한 있을 때는 제가 이거 다 암송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여 사람들이 진짜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근데 위에 와보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면 저렇게 황당한 걸 가지고 내가 매주마다 생활총화 때마다 10대 원칙 3조에는 다음 가지 밝혀져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여기 미쳐봤을 때 나는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그걸 40년 세월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그런 진짜 특사만 생활을 했구나 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분노라든가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는 거죠. 여기서 10대 원칙에서 중요한 또 조항을 제가 또 끄집어내어 가는데 여기 5조 1항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말씀 권법으로 이게 사실은 김일성인데 지금 일부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을 바꿨다고 지금 말합니다.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 권법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9조 3항에는 당의 용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이 당의 정책에 응가하고 이게 뭐냐면 국가 모든 시민단체 다 모든 것들이 다 당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당원의 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당 규약의 기본에 이제 여기 보면 주체혁명을 최우승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이다. 이게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지자당회 때 규약을 바꾸면서 김정은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북한에서 해설담화라고 하는 강연회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요즘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년에 입수된 건데 이게 보면
강의 제목 자체가 벌써 김정은 모순의 유일적 연호체계를 절제 실효 때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혐의적 신념과 양심을 받들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보면 말씀과 타격적은 무조건 결사, 간절해야 된다. 결사입니다. 결사라는 것은 죽기 내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도 수정했고요.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항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나교 통제를 많이 하고 있죠. 현재 북한 주민들 많이 지금 나교를 진습하고 있고요. 탈북자 중에도 거의 한 40~50%는 듣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제가 북한 주민 인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와서 탈북자 인권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은 탈북자들이 가기하는 분들마저도 막 가기가 이런 일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인 가족 때문에 그 위협을 북한 사람이 아닌 남한 사람들이 또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단체장들의 집에는 칼과 함께 죽은 쥐를 넣은 택배물이 집에까지 오고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인권과 침해 이런 위험한 발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이 직접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남한에 있는 이런 정말 그 이색분자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상화 선전에 걷게하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혁명전통 교양이라는 게 있고, 조선인 공간은 이 만수대 동상 뒤에 있는 큰 건물인데 정말 이것도 엄청나죠. 거의 관이 100개입니다. 100개 관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꼴로 편향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식별로 가지고 집지로 가서 공부하고, 바로 이 안에 장면들입니다. 초상기장 참 이게 북한은 소련단 입단하면서 청동맹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이제 초상기장을 수여합니다. 수여한 것을 심장 앞에 달고 다녀야 되는데, 바로 김정일이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언제 어디서나 김정 동지를 모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슴에 모시고 다닌다는 거고요. 다른 위치마저도 왼쪽 가슴에 제일 처음에 68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 수지로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왼쪽 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달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신체에서 가장 귀중한 분야의 부분인 심장 앞에 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왼쪽 가슴에 무조건 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달고는 아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세명이 이거 훼손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겠지. 토상이상이 꿈이라거나 하면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직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그걸 이제 바치면 오수낸 걸 가지고 이제 다 이게 자기 비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번의 생활 동안 자기가 또 이제 비판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수여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돈으로 또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왜냐하면 당상이라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일본의 사이트에도 판매되는데 북한에서 그걸 가지다가 외국에 연결보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일본 사이트 보니까 일본 사이트에 김일성 당상 배지가 하나가 4,000엔까지 되더라고요. 4,000엔. 네, 우선 북한은 달력 자체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력에도 주치라고 하는 게 있죠. 주치라는 그러니까 태양절,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고, 그리고 우리는 1900 몇 년도 하는데 1912년도 김일성 태어난 해가 주체 1년이에요. 북한이. 그때부터 지금도 표기하는 건 주체 몇 년 표기하고 이게 우리 년도를 씁니다. 우리가 주체 년도를 표시하잖아요. 주체 103년하고 2017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노동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표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진해 교육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때부터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김정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완전히 정말 이게 천재고 우리가 일반인 아닌 이런 사람이다. 저도 어릴 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어릴 때인데 제가 다 이제 나이 드시 보니까 김일성도 만약 목욕탕에 같이 갔다면 그 사람도 우리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수영, 낙이 났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생각했냐면 분명 신장도 갖고 다 가질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 그리고 여기 어버이날 있잖아요. 북한은 어버이라는 말 있는데 우리는 여기 어버이날은 자기 부모들 대해서 말하는데 북한은 자기 부모한테 어버이란 말 못하잖아요. 어버이시던 김일성 동지에서 북한이 김부자한테만 어버이란 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었어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계속 하는데 엄마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때도 어머니한테 깨충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엄마 이거 내가 거짓말 했냐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어릴 때도 이렇게 막 이런 교육을 주는 거죠. 영어 공부 처음 배울 때도 이렇게 영어로 배우는 게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알딸이 되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입니다. 이런 거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김일성 오시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키리더 마셜 김일성 뭐 이런 거 영어 처음 배울 때 진짜 단어 배우기 전에 배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어 배워주는 거 마저도 세뇌시키는 단어부터 배워주는 게 북한이죠. 이게 이 노래 봐요. 그이 없이 못 살아. 지금 요즘 나오는 노래가 더 이제 옛날 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대대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노래들인데 여기 또 보면 구호도 이 김정